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도내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면한 온라인 개학과 그 이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련 해결 방안들 짚어보면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 정책자문단위원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그리고 전국실천교육교사 모임 수석부회장 차승민 밀양 밀성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온라인 계약 사상 초유의 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뭐 좋겠지만 현장에선 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초등학교에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사상 초유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요즘 좀 담담한데요. 그동안 학교 현장은 혼돈의 도가니에서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은 혼돈의 연속이었는데요. 계약 여부에 대한 긴급 설문,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뭐 밤중에 조사하기도 하고 새벽에 저희들이 연락받아서 학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에 대한 가이드 발표도 결국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온라인 계약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나서부터는 학교는 전면적인 온라인 계약 체제로 변환해서 급격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굉장히 빠른 형태로 이렇게 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 가장 불안해하실 분들은 저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순간에 교사들이 용기를 내는 것은 오히려 교사들의 얼굴을 보고 용기를 잃지 않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약하지 않았어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온라인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 그럼요. 드는데요. 네, 좀 한계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16일 계약인데요. 4월 6일부터 온라인 계약을 상정하고 사전 준비 작업과 아이들과 이렇게 통신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 이학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줌이라고 하는 원격 화상 회의를 하고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은 전화, 문자 등으로 출결 그리고 학습 안내, 확인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에서는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전제를 먼저 합니다. 네. 네. 그럴 수 그래서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가 끝나고 개학을 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해야 할 기본 교육과 기초 교육을 유지하는데 저희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까지 아이와 교사 간에 최소한의 관계 형성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상기시키고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유지시키면서 개학 후에 본격적인 교과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수업 방식도 바꿔놨는데요. 대학도 지금 온라인 강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벼운 해프닝부터 다소 진지한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저희 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시고요. 일단 이제 뭐 처음에 저희 좀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이게 곧 끝날 테지 하고 한 3, 4주 후에 수업합시다. 방학까지 해서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 부랴부랴 동영상을 만드는 통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있고요. 지금 강의 방식을 한 서너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PPT를 일단 올려놓고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질의응답 어떤 거기다가 질문을 한꺼번에 받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니까 거의 말 그대로 비대면인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PPT를 올려놓고 그때그때 학생들하고 카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강해주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카톡으로 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아예 미리 올려놓고 그냥 동영상 보세요 해놓고 나중에 좀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앱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다대 여러 명이 화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소음들이 막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톡을 통해서 하고 정 필요한 경우면 제 음성을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네 가지 방식이 다 손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이클래스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한번 다운돼서 네. 또 교수님들께 용량을 좀 줄여달라 그래서 다시 만든 동영상을 화질을 떨어뜨려 줄이고 이런 걸 몇 번을 하고 결국에는 학교 용량이 서버가 다운되다 보니까 다른 클라우드를 찾아서 지금 또 서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되게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쳤고 차츰 지금 안정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 좀 놀랐어요. 역시 한국이 시스템 안정이 굉장히 빠르구나.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되게 많은 오해가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거 너무 이게 우리 등록금 어떡하냐 이러는데 이 선생님들이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게 보통 일반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서너 배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자료들을 조사해야 되고 또 저작권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아쉬운 부분이 많겠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등록금 아깝다 너무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록금 얘기를 바로 하셨는데 다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 등록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창원대 상황은 어떤지. 창원대 처음에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창원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강하게 뭐 문제 제기를 한 건 아직은 없고요.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서버 용량 문제라는 시스템 다운되고 이게 몇 번 겪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충분히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협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시스템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한꺼번에 폭주하다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대로 출석 체크가 안 된다거나 동영상이 안 올라와 있다거나 네. 한참 통하고 있을 있는데 뭐 다운되거나 이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등록금이라는 게 수업을 위해서만 쓰이는 돈이 아니라 학교 시설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또 학교 전체 학생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데다 이제 등록금이 쓰이기 때문에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제 깎는 건 힘들지만 교육부나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이제 일부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깔끔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 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생활 장려금을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일부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게 이제 학교에서 쓰는 그 예산들 중에 조금 학교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에 제가 우리 학생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학교 근처나 이렇게 술집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우리 수업을 학생들이 거기서 하고 있어요. 5, 6명이 모여서 꽉 차 있는 술집들 많이 보거든요. 조금 이 진정될 때까지 좀 자제해 줬으면 정 마시고 싶으면 차라리 야외에서 만나든지 뭐 네. 그래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학도 그렇지만 도내 초중고 교사들도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지금 네. 하고 계신지. 6학년 담임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아이들하고 이제 줌으로 통화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하고 소통이 되는지를 문제를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묻고 답하기 같은 게임도 해보고 이학습터에 올라와 있는 학습 활동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접속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고 이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로 또 조금씩 불러서 가르치고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이제 가정 방문 똑같습니다. 방법까지. 네. 실전교육 교사 모임에서는 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반.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 장기화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학년별로 온라인으로 주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전학년 밴드, 교사교육 공동체, 교사연구회와 더불어서 전국에 50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사이트와 링크, 자료를 모아서 네.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전교육 교사 모임에서는 여러 교육단체와 연대하여 학교에 불필요한 공문, 지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에 연기를 요청했고요.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학교 정보 공시도 6월로 연기하도록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철회시켰습니다. 네, 그럼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가장 좋은 교육은 교사의 음성입니다. 네. 온라인 학습 이전에도 아이들하고 전화했고요. 소통을 문자로도 먼저 했습니다. 근데 불안해하는 이제 부모들과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에게 교사의 음성과 또 네. 문자가 전달이 되면 그때부터 불안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은 그것부터 시작되고요.
온라인 학습에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교실에 따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까 결국 이건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만 네. 학교에서 혹은 교실에서 혹은 아이들 개인별로 찾다 보면 거기서 온라인 학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기 조작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대신해서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상담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침하고 감사의 족쇄가 벗어나니까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네. 방법을 찾는 정말 경이로운 현상을 매일매일 묵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참 다양한 방법과 고민들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다문화 학생들 수업의 질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어 더빙 온라인 수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 경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 회원이자 김해 진영 금병초 김준성 교사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영 금병초 교사 김준성입니다. 네, 현재 하고 계신 이 더빙 스쿨 TV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한 반면에 곧 개학을 앞두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더빙 스쿨 TV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반에는 러시아 언어권의 외국인 학생이 3명 있습니다. 진영 금병초등학교에만 105명의 외국인 학생이 어,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다문화 예비 학교가 경남에만 11개가 있고 그 외 학교들에도 외국인 학생들은 도내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된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네. 언어 차이로 인해 한국어로 제공되는 원격 온라인 강의나 안내 등에 대한 이해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경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 교육 내용을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더빙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 한국 학교나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나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의 현실에 대해 알리는 상호 이해 존중 교육까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계기로 외국어 더빙 수업이 더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 더빙 스쿨 TV가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빙스쿨 프로젝트는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만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차별받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아이들의 마음에 꼭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있지만 예산, 인력 등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번역할 텍스트만 800개가 넘는데요.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에서 더빙스쿨을 검색하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히어로즈가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비록 코로나19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계기가 되어 시작한 프로젝트이지만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도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한국을 소망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이루는데 이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영 금병초 김준성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대화 나눠가겠습니다. 유 교수께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셨잖아요. 네. 학부모이신데 선생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들어보시니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들 보면 저희 선생님들의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한국 선생님들의 그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실감했고요. 지금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고 와이프도 이게 준비하고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준비를 다 끝내놓고 학생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보면 저희는 이제 시간표를 좀 짜줍니다. 우리가 맞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제에 좀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학생들한테 맞춤형 시간표를 이렇게 좀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가정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편부모용, 조부모용, 맞벌이용 해서 샘플들을 학생들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부모님한테 주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노력들에 좀 더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관련 상부기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건 좀 할 말 많습니다. 네,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으면 그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도 판명났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행정사무의 전달 이상의 것은 역할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학교장의 리더십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 사태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그 기준을 아이들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교육부는 교육의 중심이 지침에 있는지 아이에 있는지. 교육부는 이 답을 줘야 됩니다. 아이와 현장이 답이라고 하면서 왜 평소에는 현장에 권한을 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사태가 되어서 현장에 권한을 주고 그 역량을 갈아서 만들게 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요. 온라인 수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와 교사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제 변화해야 될 대상은 교육부를 비롯한 상부기관이고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역시 있어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립대학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 구조가 코로나19 대응에 좀 잘하지 못하게끔 하는 원인이다 이런 목소리도 또 있거든요. 네. 현재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유 교수께서 그 보고 대학 계세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교육부 이야기에서 잠깐만 그 첨언드리면 네. 제가 보기에 이제 교육부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이제 조금 호주처럼 이렇게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운 점인데 그게 매뉴얼 1, 2를 만들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 네. 짧아질 때를 가상해서 2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좀 했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허겁지겁 좀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게 좀 아쉽고 잘한 점은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저학년은 공영방송으로 방송하고 고학년들은 이제 비대면 인터넷 한다든지 이렇게 소통을 하게 한 것들은 이제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교육부에 서운한 점도 많이 있지만 좀 믿고 위기 상황이니까 좀 더 맡겨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지금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사태에서 국가의 통제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다가 이제 사립대가 사실 말들이 많았잖아요. 방만한 경영. 그다음 의사 결정권이 교수 중심이 아니라 설립자 중심이고, 그다음에 경영의 재정적 투자를 또 다른 데다가 쓴다든지 학교에다 교육에다 투자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난 사태 때 학교에 공동적으로 교육 대처를 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립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 주변에 보면 오히려 국립대 교수님들보다 사립대 교수님들이 창의력이라든지 신입생 확보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립대 하나는 동영상 강좌가 이번에 2,000개가 넘게 나왔어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립대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겠지라고 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매뉴얼 1, 2를 만들어 가지고 길어졌을 경우 안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택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투여가 됐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은 저희 국립대 교수들도 좀 배워야 되고요.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정말 혁명 같은 이제 일이 벌어질 텐데 저희 한국은 그나마 이제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안 가본 이 길에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교육 시스템도 저는 충분히 어떤 하나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이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의료 시스템 화상으로 치료하고 하는 것들도 의료계 반대로 조금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 교육계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교육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와 해법을 주제로 유진상 창원대 교수, 차승민 전국실천교육 교사 모임 수석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남도 내 학부모님들 마음이 참 복잡하실 텐데요.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